정치 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의 선진국, 우리 정치 선진국 대한민국은 정치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부심, 타부심도 있지만 정치 부심도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성애 보좌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방송인 황교안 씨 나오셨습니다. 아, 시작부터 매기나. 세게 매기는데. 세다. 좋다. 아니, 저 얼마 전에 야, 생각지도 못했네, 형님. 저기 황인희 씨 초청 콘서트에 사회 보셨다고. 네, 황교안 씨가 사회를 예,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 여기 너무 게스트로 다행입니다. 나갔다가 예. 다녔습니다. 하기 전에 그 얘기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바로 매기잖아. 기습 공격, 기습 공격. 댓글을 꺼라. 페이크, 뭐 이런 거. 페이크다 이 새끼야 이거지. 페이크였어. 야, 이거 시원하게 한 대 먹었네, 오늘. 연기력 짱이었어 아까 전에. 자. 인사하고 계시면서 하지 말자고 막 예, 그래놓고 예. 바로 황교안. 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진행하는 썰방에서도 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형님 하는 방송도 매일 들으니까 게시판도 제가 가서 들어가서 봤는데 좀 기분이 나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한테는 뭐 이후 열을 막론하고 좀 심려를 끼쳐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건데, 뭐. 예.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개그맨으로서 네네. 저의 그 확장성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한번 좀 테스트 해보고 싶었고 예. 뭐 여든 야든 비록 재권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무대 위에서 그렇지. 그 3시간 동안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는 개그맨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한번 좀 해봤습니다. 황인희 씨의 목표는 무슨 뭐 저기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시사 개그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만나봐야지. 그렇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아니 옛날에 그 뭐야 낙곰수 한참 잘 나갈 때 네. 홍준표도 불러다가 같이 토크도 하고 그랬었잖아. 아, 우리가 홍준표한테 한 방 먹었어. 그 들었어요. 그때 그 옛날에. 저기 뭐야 병역 관계를 가져올 줄은 아니 꿈에도 준표 몰랐네. 형 거기가 재밌게 놀았잖아. 네, 재밌게 놀았는데 저희도 한 방 먹었어요. 김어준 방위, 김용민도 방위, 정봉주 주진우는 면제. 이거 어찌된 일이에요? 그걸 또 파고 들어갔구나. 파고 들어갔어. 빅엿을 먹었어요. 아니, 저희가. 홍준표 본인은요? 본인은. 본인 방위지. 그러니까 방위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 거기 세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뒷이야기 몇 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요. 네, 예. 들어가서 그 상황을 제가 당대표실도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요? 네. 오.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실 티타임 갖자고 해서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와,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의전 황의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티타임 하자고 갔는데 이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적 없죠. 처음 뵀는데 저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저도 TV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그래서 티타임 하자더니 그냥 날 박수하고 보내버린 건데 나가는데 티는 안 주고. 티를 안 줬어요. 그래서 티를 안 줬어. 그래서 내가 나가는데 그 당대표실이랑 그 나가는 문이 거리가 꽤 길더라고요. 굉장히 길더라고, 넓더라고. 근데 그 뒤에서 인사하고 나가는데 보통 가서 자리에 앉잖아요. 네. 근데 뒤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다가 왕이 왜 이렇게 할 때 나가다가 너무 부담돼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네, 이렇게 나갔어. 내시. 너무 부담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황관, 콘서트를 황관. 이제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가까이서 봤더니 그 의문점 하나 풀렸어요. 어떤 거? 가발은 아니더라고. 가발 아니야? 가발은 아니에요. 네. 심었다. 심은 건가요? 아니. 되게 심은 것도 자연스러워요. 아니야. 심은 건 확실히 아니야. 그래요?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자연 발생이야? 다시? 아니 근데 아니요 가발은 아니에요. 안 돼, 천만탈번이 되는 모도가 아닙니까? 가발이면 어떻고, 자기 머리면 어떻고. 뭐 저도 왜 심었으니까. 남의 머리를 가지고. 네, 저도 머리 심었으니까 뭐 그건 상관없는데 제가 탈모인이라 괜찮아요. 그날 굉장히 보니까 그 말실수를 좀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라고 했더니 프로폴리스라고 해야 되는데 프로포폴을 먹고 있습니다. 뭐 그게 저기 고의로 아재 개그 아니었어? 고의로 친 개그예요 그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보였는데.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마가 너무 떴어요. 그 개그 호흡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바로 나오거든요. 외운 거면은. 근데 약간 진짜 모른다는 거 하고 약간 쉬었다가 쳤거든요. 그걸로 개그를 짜서 쳤다면 개그 천재야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그래요? 쳤으면. 프로포폴이 실제 목에 좋을 수도 있어. 그런가요? 실제 복용할 수도 있다. 그 얘기에서 비아그라가 고산병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약이 한 가지에만 듣는 약이 아니에요. 뭐 사이드 이펙트가 있나요? 예.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색소폰 얘기하다가 뭐 갑자기 뭐 야동 얘기도 하시고 색스폰? 네. 섹스폰으로 해서 SEX 해가지고 뭐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그런 야동 사이트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정이에요, 설정. 네. 100%. 아, 요건 설정이에요. 요거 약간 티나. 그건 설정이지. 티나죠. 근데 그건 짰어요. 마지막에 이제 사모님 모실 때는 좌파가 아닌데 왼쪽에서 나옵니다. 막 이거 짰더라고요. 성대모사 비슷하다 이거. 네. 좌파가 아닌데 왼쪽에서 나오고 계십니다. 이거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내가 땀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오늘 농담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긴 했고 뭐 예. 약간 그런 뒷이야기를 좀 예, 그 우리 최지영 사모님. 내가 예전에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유명한 방송. CCM 시즌 예, 봤어요. 가수. 그 극동방송 복음성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사회를 보고 그분을 초대했는데 야 토크를 나누는 내내 정말 제가 이 양반의 매력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매력적이신 얼마나 분이더라고요. 말을 예. 잘하고 이쁘게 하고 맞아요. 이쁘게 말을 잘하는지 예쁘다는 표현은 뭐 이게 그 성차별적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되게 교양 있으시고 멋지시더라고요. 굉장히 교양, 예, 교양. 교양이 있으셔요. 교양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황교안 씨가 대선 나가면은 적어도 아내는 마이너스 상당한 요인이 아니라 득표인이 되겠네. 득표인 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대선 후보의 배우자의 인상 지금 얘기했듯이 무슨 그런 호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예. 그런 류의 호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소탈하고 소탈하시고 예. 좀 귀엽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나름 또 황교안 씨 보긴 해요. 그건. 그리고 굉장히 노래를 이제 그날 아니, 같이 가수니까. 나오셔서 노사연의 만남을 같이 부르셨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 양반이 연대 음대에 나왔어요. 그 양반이. 성악가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양반하고 내가 방송 마치고 나서 네. 그 동료 PD한테 이분 저기 남편이 누구야? 했더니 검사래. 그래서 야, 그 사람 전생에 나라를 구했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매력이 가득한 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그 제가 좀 그날 대본을 방법은 황교안이 대선 후보가 안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아, 큰일 납니다. 저 부인의 매력. 부인이 저기 뭐 무슨 그 아침 프로 나가면은 그 위험 요인 돼요. 그렇지. 그래도 그 정도로까지 합장 보시죠. 논란 벌어졌을 때 재밌었던 게 본인은 기독교인이라서 합장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부인은 CCM 가수인데 절은 부인이 맡아서 돌았거든요. 그래서 합장뿐만 아니라 절까지 하면서 절을 돌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말이죠. 부인을 어떻게든 황교안과 함께 대선에 출마를 시켜야 한다. 그러면 아마 황교안보다도 지지율이 더 나올 거예요. 예. 후보로요. 후보로.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용민 씨답지 않게 좀 약한 발상이네요. 근데 그때 강제로 이혼시킨다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네. 야, 그럼 난 간다. 그리고 제가 그날 대본을 봤는데 그 대본이 있더라고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본인 황현희 씨가. 예, 제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방송도 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나를 왜 좋아하지. 섭외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네. 황현희는 황교안과 한국당의 중도 확장 도구로 이용이 된 거지. 실제로 그 전략적으로. 진보까지도 예. 진보까지도. 예, 전략적으로 이용이 됐고 저도 오히려 그쪽을 이용했습니다. 예. 저희 개그맨으로서의 확장성을 정신승리 보여주고 온 겁니다. 저도. 예. 그래서 저는 아니, 난 사실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어디 그 팟빵 게시판 봤는데 황현희를 그 여기 이 프로에서 빼라 이런 글을 내가 보고 기겁을 했어요. 사실은 시사인 홍보대사 한 번 했다고 바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잖아요. 뭐가 달라? 저기 방송인으로서 가서 사회 한 번 본 건데 그래서 아웃 시킨다? 아니 그거는 MB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그건 사실 몰랐어야 되나? 이 모든 게 예. 형님에 대한 저의 테스트였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하시나 보려고. 그래? 통과인가요? 예. 통과합니다. 지금 멘트 좋았어요. 왜냐면 김용민 씨 좋아요. 입장에서는 황현희 예. 씨가 많이 씹혔기 때문에 네. 본인이 나서가지고 같이 욕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네, 오히려 자신의 대인배적인 풍모를 발휘할 수 있는. 야, 이것도 이용당한 네, 건가요? 만약에 씹는 사람이 없었으면 네. 앞장서서 씹었을 거예요. 이 새끼야. 너무 잘 알고 너 이 있어요. 새끼 너야말로 방출이야. 제가 김용민 평균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시구나. 계속해서 네. 관찰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황현희 씨가 또 여기저기 사회를 많이 보면은 보수 쪽에서 황현희 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또 여기로 유입될 거 아니에요. 비참해 좋은 거야. 이제 박원석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심상정 대표님이랑도 한번 뭐 하고 싶다. 지금 대표님 아니시지만 예. 한번 토크콘서트 한번 하자. 뭐 그렇게도 얘기했었어요. 거기서 반가이해. 거기서. 그래가지고 했던 대화 그대로. 반가이야
기회 많아. 나중에 박원석 선거 출정 시간.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 손혜원 의원님 한번 뭐 어디 마지막에 예, 저 알겠습니다. 콘서트 이제 무소속까지 싹 섭렵을 하면서 그냥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시사평론가들 한번 모아서 협회 창립식 때. 입진보. 오늘 사실 제가 이희호 여사님 그 빈소 갔어요. 다녀오셨어요? 갔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다 오신 거야. 노영민 비서실장 오셨지. 조국 민정수석, 정의용 안보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실장도 왔었고, 강기정 정무수석. 왔는데 야 그분들을 한 공간에서 다 보니까 너무 어리둥절하셨겠네요. 그런 와중에 또 저분하고 또 우리가 또 겸상을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님. 의장님한테라서 제가 이것 좀 한번 해달라. 아, 불 만져달라고. 빈속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형을 알아요? 왜 몰라요? 2012년도에 2012년 트라우마를 안겼는데. 이거 진짜 폭탄급이야. 아, 그렇죠. 권노갑 고문께서 정동영 대표가 옆에 계셨는데 요번에 장례 위원장 위원장이시죠. 권노갑 정동영 이렇게 나란히 있었다고요. 그거 같이 앉아 계셨어요. 옛날에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선 우퇴하라고 맨날 들이받고 정동영. 네, 정동영 대표가 옛날에 정동영 대표가 아닙니다. 근데 정동영 대표가 깔깔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노갑 고문께서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어? 김용민 씨를요. 요란하게 떨어진 사람. 요란하게 떨어진 게 아니고 저만 망한 게 아니잖아. 요란하게 끌어내린 사람이지.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정동영, 권노갑 등등이 민주당을 탈당했던 얘기가 있어.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다른 사람까지. 요번에는 다른 진영으로 가 있어야겠다. 김용민이가 묻은 민주당이 욕 묻었다. 예, 욕 묻었다. 화상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당내 인지도 장난 아니에요. 그렇지. 100%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네, 모르는 그러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이 악명을 토대로 계속 정치로 밀어붙였으면 성공했을 수 아니 있어요. 한국당 입당이 성공했어야 돼. 예. 거기 가가지고 자포 한번 했어야 되는데. 예. 아니 애국당으로 하면 어때요? 아유 형님 나 정치 끝났어요. 내 인생에 정치 끝났어. 애국당은 받을 수도 몰라. 애국당 받겠지. 애국당은 정치가 아니라 연애 집단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근데 한화가 평은 안 보이대? 그분 글쎄 뭐 나중에라도 오시겠죠. 뭐 그 자리에는 없었을 수는 있겠는데 그분이 좀 오락가락했잖아요. 예. 때문에- 한광옥도 안 보였어요. 때문에 좀 면이 나서기. 근데 동교동계는 또 자기들끼리는 다 또 만나고 하더라고. 옛날 올드 멤버들은. 그래요. 나 참 그 이희호 여사님이 갑자기 또 갑자기는 아니지만 여하간 큰 별이 있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 예. 별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낮에 다른 방송에 갔다가 박지원 의원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오, 예. 제 앞에 출연자여가지고 어제 이제 한 오후부터 뭐 그 이전까지도 굉장히 긴급 처치를 통해 가지고 워낙 이제 고령이시니까 어디가 특별히 안 좋다기보다 올해 99이셨어요. 네. 근데 어제 오후부터 오늘은 못 넘길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이제 이런 판단을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들어가지고 준비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 다 모여서 성경 읽고 찬송하는 가운데 글쎄 말입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네. 이렇게 영면하셨다고. 근데 또 그 와중에도 우리 권양숙 여사가 어제 몸병을 어제 어제 예. 왔는데 예. 잠깐 눈을 뜨셨대요. 예. 네. 권양숙 여사가 왔다 그랬더니 그런 거 보면은 뭐 상당히 또 의지가 마지막까지 뚜렷하게 있으셨던 것 같고. KBS 방송 같이 하면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여사라고 안 하고 선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희호 선생. 그분은 사실 저 김대중 대통령의 아내라는 그거 말고도 정말 대단한 업적을 가지신 위인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다. 아까 박지원 대표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희호 품에서 김대중을 낳았다. 이런 평가를 하실 만큼 네. 그냥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 한국의 여성운동의 개척자이면서 또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민주주의 운동가였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생전에 약한 얘기를 절대 안 했다. 약한 얘기를. 그러니까 자신이 강하게 또 대차게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아내 이희호 선생의 뒷받침, 또 지지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이거 보면서 참 우리 아내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도 들이받아라, 세게 나가라.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망하라고. 예전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다시 봤어요. 오늘 근데 옥중에 계실 때 하루도 빼놓지 않고 편지를 쓰셨던 모습이라든가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바다를 끌고 가는 도중에 이제 뭐 구하러 가고 뭐 납치 사건. 납치 사건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기도를 하셨을 때 하느님 뭐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느님한테 맡기겠습니다라고 해서 서운했다. 네, 뭐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뭐 그 영상을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야, 좀 감에 적게 되더라고. 야, 네.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볼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 가슴 아프게 먹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분이었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계실 때 이희호 선생께서 보일러를 껐대요. 겨울에. 같이 이렇게. 그렇죠. 거기도 저 찬바닥에 있을 텐데 우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없다. 네네. 아 이게 바로 진정한 부부 아닙니까? 네. 아내 보고 있나? 예. 얘 지금 에어컨 키고 있을 텐데 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북한에서 조문단을 보낼까요? 보낼 겁니다. 아마 김혁철, 김여정, 김영철 이런 사람들이 올 겁니다. 김영철은 숙청당했다. 아니 김혁철하고 다 올 거예요. 김여정, 김영철은 죽었고 아 김영철 약간 좀 북한 아웃사이더 김여정은 근신 중인데. 아니 다 올 거예요. 그들이 다 올 겁니다. 예. 아 일로 추방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예. 그럼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또 빈주에서 아니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이호 여사가 조문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은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런 무슨 뭐 예의, 뭐 내지는 뭐 어쨌든 자기들이 빚지는 건 갚아야 되고 네. 뭐 이런 걸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 정치 상황이 지금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까 박지원 의원님도 여쭤봤더니 와야 되고 아마도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누가 올 것인가? 통전부장이나 조평통 위원장이 오죠 보통. 그래요. 직위로 보면. 그 정도만 올까? 물론 이 국가 원수는 아니시기 아니면 때문에 급을 그렇다 높이면 하더라도. 최룡해가 오는 거죠. 최룡해. 최룡해가 오면 빅뉴스입니까? 빅뉴스죠. 사실상 넘버 2인데. 네. 저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북유럽 순방방 중이신데 이제 거기서 뭐 남북 정상회담 포함해서 뭔가 이제 남북 관계 진전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것에 맞춰서 화답하는 형태로 또 조문단을 대규모로 좀 급을 높여서 편성해서 내려와서 조문도 하고 그리고 또 청와대 가서 이 남북 관계 푸는 얘기도 하고 이러는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기회를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기왕에 만들어진 판이면 전 그렇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급은 좀 높을 거라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올 리는 없겠지. 아, 그렇지. 그렇게는 안 되죠. 아, 리설주만 따로 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 부인. 그게 그것도-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급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김여정은 오기 어려울 것 같고. 예. 드라이하게 가면은 조평통 위원장이나 통전부장 이게 이제 의전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드라이한 거고 직계가 온다. 뭐 김여정이 오거나 혹은 부인인 이설주가 오거나 직계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 훨씬 더 각별하게 그러니까 그림은 이번 좋죠. 장례를 신경 쓴다는 거고 최룡해가 온다면 둘 다죠. 정치적인 의미에서나 내지는 뭐 이런 의미에서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화두를 딱 던지니까 다들 얘기를 하시는군요. 예. 형 무네요. 예. 오피니언 리더. 아 그런 거예요? 오피니언 리더가? 낚였어. 여기 사회자시고 여기 사장님이신데고 우리가 말을 들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오늘 잘리기를 자, 우려하는 광고를 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자, 콩쑥 개떡. 네. 콩쑥 개떡. 왜 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그냥 대충 만든다 그래서 됐다가 아니고 모양만 그냥 아, 개떡 같다 뭐 이런 손으로 거. 주물러서. 자,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네. 그런 개떡이라고 하기엔 너무 맛있습니다. 콩쑥 개떡. 이 사실은 이 쑥떡에다가 네. 저 팥을 넣었어요. 팥을. 어때요, 의원님? 아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해. 그렇습니다. 원래 보통 개떡은 개떡은 그냥 팥이 쑥개떡만 없죠. 하잖아요. 네. 이건 안에 앙금이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어요. 맞아요. 자, 이 한 번 먹기 시작하면은 멈추기가 어려운 떡입니다. 100% 국내산 찹쌀에 달달한 팥 앙금이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맛있다. 예, 이건 저 좌파는 물론이고 우리 애국 세력들도 다 굉장히 좋아하는 콩쑥 개떡입니다. 이 저 현대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절찬리 판매 중인데 콩쑥 개떡 32개들이 한 박스 백화점 판매가가 이제 사실 3만 원이에요. 근데 김용민닷컴은 2만 원도 아니에요. 19,9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만 원대예요. 19,900원. 개당 600원 꼴로 훌륭한 간식, 훌륭한 식사 대용식이 되겠습니다. 1,800원이면은 한 끼 때웁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32개가 들어있는 대용량 패키지. 남은 건 보관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다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자연 해동해서 개한테 주면 됩니다. 농담이에요. 예. 이게 쑥개떡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얼렸다가 해동해서 먹어도 그 맛이 그대로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장점입니다. 찰떡 아이스랑 좀 비슷해질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않은데. 예, 그래요? 이게 완전 그렇진 데펴서 예, 그렇습니다. 먹어야 예. 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남은 거는 보관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다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자연 해동해서 먹으면
처음 먹었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네, 그거예요. 자, 선물용도 좋고 비상식량용도 좋고 콩쑥깨떡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9,900원 32개. 한 2개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부를 것 예. 같아요. 예, 예. 요즘 한 끼에 1,800원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렇습니다. 일본은 하나 600원인데요. 그렇습니다. 아유, 이렇게 맛있는 콩쑥깨떡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느니 이거 떡 2-3개 이렇게 집어 먹는 편이 훨씬 더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어르신들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선물용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개떡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예전에 개떡은 네.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쑥 뜯어다가 밀가루로 버무려가지고 솥에다 쪄서 주잖아요. 네. 그럼 진짜 울퉁불퉁하고 거칠어 또. 맞아요. 그 이것처럼 이렇게 부드럽지 부드럽지 않고. 않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었거든. 쫄깃쫄깃하고. 이거 보수 유튜브에도 좀 공급하면 좋겠어요. 오히려 보수 쪽에 잘 팔리는데요, 이거. 이거 먹으면 좀 헛소리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먹는다고. 예. 이거나 먹으라고. 황교안 TV 한번 좀 나가죠. 네, 제가 선물로 갖다 주고 아, 있습니다. 콩쑥 깨떡 앞에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홍문종이 이제 탈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저희 김용민 라이브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 보면서 아 이건 심각하구나. 뭐가 심각하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금 극우 유튜브 중독이 이건 보통 심한 게 아니다. 지난번에 CBS인가 MBC 나가가지고 우리 문종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태블릿 PC가 조작된 걸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러난 적이 없어요. 태블릿 PC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JTBC가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다. 조작 그런 거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조작된 걸로 드러났대. 이미 그게 확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지 오늘 방송 중에. 지난번에 태블릿 PC가 조작된 걸로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셨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셨는데 아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뇌물죄도 그건 성립이 안 되지 않았냐. 입이 안 드는 누가 안 거였다고요? 박근혜의 박근혜 뇌물죄가 뇌물죄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홍문종 의원이 예, 방송 중에. 공중파 라디오 그렇지. 인터뷰에서 예. 자기 입으로 그래서 내가 아니 1심, 2심 다음에 문제가 인정돼가지고 그 중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건 자기들끼리 뭐 조작하고 내가 얘기하는 게 누가 조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판사랑 검사가? 홍문종. 그러니까 판사랑 검사가 아 몰라 조작했다고. 그 아니, 청와대가 다 드렸어요. 시켜서 했다 뭐 이런 얘기인 청와대가 거지. 시켜서. 세상에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근데 이제 애초에 처음 말했을 때는 법원에 의해서 마치 무죄가 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했냐면은 해외에서도 다 탄핵 잘못됐다고 얘기한다. 뭐 해외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외계 아니야 외계. 해외에서 해외가 신의 아니라 한수나 정규제 TV 외계 보면서 아니야. 댓글 다는 거지 이렇게. 저기 뭐 슈퍼챗에다가 엔이나 달러로 돈 올리면서 박근혜는 무죄다 이렇게 올리면 해외의 의견이 담기는 거겠죠. 아니 현역 의원이 가짜 뉴스에 이렇게 좀 그 양반이 빠져서 지금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어. 내가 지금 빠지는 게 기억이 안 나는 아니고 건데. 퍼뜨리는 거지 지금. 본인 가짜뉴스를. 스스로 이거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놀랐는데, 야, 이게 극우 유튜브에 사람이 빠져들면은 진짜 대책이 없어지는구나. 그 허위 사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타블렛은 뭐라고 더 얘기 안 하고요. 타블릿 물어봤더니 그거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당시에 저쪽 딴 라디오 방송 MC도 그 문제 없는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그냥 뭐 딴 얘기하지 그러면 이제 딴 헛소리 얘기야, 막. 또. 저기 뭐 태블릿 PC 조작설은 황교안 대표도 얘기를 했어요. 지난 당대표 선거 토론회 때 그와 관련된 김진태의 질문, 김진태였지 질문이 나오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조작 얘기가 돼서 김진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사과했잖아요. 그 관련해서 황교안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혼선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사과했거든. 아니 본인이 법조인인데 얘기해놓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판결도 그렇게 안 나왔고. 근데 여전히 홍문종 같은 사람은 조작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법은 조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조차도 조작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뇌물죄가 아니라는 것은 박근혜가 직접 받은 돈이 1원도 없다. 이 사람들의 논리인 거야. 그렇지, 맞아요. 정확해요. 아,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내년 정말 민주당이 압승하겠다. 아니 나는 이런 마인드라면 완전 외계에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홍문종을 응원합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네. 지금 홍문종이 얼마 전에 애국당 집회가 가지고 제가 어느 당원입니까? 막 하면서 선동을 했잖아. 네. 나는 한국당 당가도 모르고 당사도 모르고 근데 애국당 당가는 매일 부르고 애국당 당가 작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네. 조원진입니다. 조원진도 매일 만난대. 네. 근데 지금은 일종의 이제 한국당이나 황교안을 향해서 하는 무력 시위 성격이 강한데 그만한 거는 공천 배제 뭐 등등이 이제 가시화되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그 본인이 그 이사장인가 있었던 경민학원
거기서 70억 횡령한 교비 횡령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배지 떨어지면 감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 건데 근데 이제 한국당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여의치 않잖아요. 황교안이 뭐 미치지 않고서야 안 뭐 주죠. 그걸 다 공천을 네. 주겠어. 네. 그러면 이제 뭐 조원진 플러스 홍문종 유해 진박 플러스 공천에서 몇 명 아웃될 막말러들 여기가 이제 이른바 친박신당으로 세력화할 가능성이 한 대여섯 명 될까요? 굉장히 높아요. 아, 그럼 교영비 글로 가셔야 되겠네. 너무 잘 어울리네. 왜 그래? 결이. 근데 내가 지난 창원 보궐선거의 양상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득표력은 없어 별로. 근데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에 무지한 교란 요인이 돼. 일요일 날 유세를 하는데 한국당 유세가 잘 안 돼. 애국당이 막 버스 타고 와가지고 시내 휘젓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것만 해도 내년 선거에서 괜찮은 교란 요인이고 아니 한국당 발목 잡아서 자기들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어요? 같이 본때를 보이겠다는 거지. 아,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당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예전에 친박연대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좀 꽤나 성공을 거뒀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하지, 지금. 그렇게 뭐 발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되게 잘못된 웃긴 게 생각인데. 예. 이제 작년 지방선거 때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 조원진 누나가 출마를 했어요. 조원진 누나? 네, 어떻게 됐어요? 한국당으로 네. 한의사 하는 분인데 이분이 왜 출마를 했느냐 배신자를 응징하기 위해 출마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배신자가 자유한국당이기 전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지역구가 동구기 때문에 출마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결과를 나왔냐면 대한애국당이 출마를 했어요. 동구청장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청장이었거든요. 바른미래당 표를 깎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표를 깎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선될 뻔했다니까. 대구에서 대구 동구청장 선거가 3파전이었어요.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올라갔고 바른미래당 원래 구청장이 있었고 자유한국당은 또 전통적 텃밭이니까 3파전으로 치르고 있는데 반미당을 응징하겠다면서 대한애국당이 출마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응징하고 민주당을 당선시킬 뻔했어요. 조금만 더 갈갔으면 민주당 당선될 뻔했어요. 대한민국당은 표를 그래도 좀 받았나요? 좀 받았죠. 좀. 이번에 창원 보궐선거에서 거기 젊은 애국당 후보가 여성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근데 여영국 후보가 그 상대 후보 강기훈 전 의원한테 500몇 표. 맞아요. 504 표. 500몇 표인데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503 더하기 1이라가지고 애국당 후보가 내 알기로는 800표 정도 얻었어.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일이 수도권 전 지역구에서 벌어지게 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공포스러운 시나리오가 맞아요. 이 대두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한 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친박, 진박, 뭐 중박, 마찬가지 박근혜류와 관련된 의원들과 그 지지자들을 전국을 돌면서 전 마음을 한번 달래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결집을 하고 내가 박근혜를 사랑한 것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문재인 타도를 얘기하면서 지지 집단을 공고히 한 거고,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산토끼 잡으러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했던 이 토크 콘서트. 황현희 씨가 사회를 왔던 행사를, 황현희라는 사람을 사회를 보게 한 이유도 웃기는데 약간 진보적이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던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사람까지 품고 간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던 거고, 제가 보기엔. 그래서 했는데 김제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김제동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게 김재동만큼 못 봤죠. 반에 반도 못 봤지. 아니 고작 그거 받고 간 거야? 자존심도 없이? 심지어 입금도 안 됐어요. 아, 이거 내가 좀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송 걸어야겠네.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아니 다음 주에 해주겠대. 그 보도하면 안 되고 그러면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절반 정도가 지금 진박, 친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또 나눠 보면 한 70% 정도는 박근혜 시절에 소위 말하는 진박의 행동대장들이 동네에서 말 잘 듣는 그 관료들을 다 갖다 꽂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박을 하는 의미가 없고 그냥 자기를 자리를 주면 아무 밑에서나 충성을 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황교안 밑에서 딱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이 진박을 쳐내는 혁신공천을 못할 거라고 보고, 네. 그렇게 되면 전 타겟으로 올릴 사람이 홍문종을 비롯해서 그 당시 박근혜 행동대장을 했던 사람들, 김진태. 예, 뭐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빤치도 믿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몇 사람 쳐내고 그것을 개혁공천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전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다 대한애국당에 모여서, 근데 이게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이 스피커가 커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동네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그 동네 와랄구찌라 그러잖아요. 네. 와랄구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절반 넘게가 대한애국당으로 옮겨가서
여기끼리 붙기 시작을 하면 전 이건 뭐 자유한국당은 재앙일 거예요. 이쪽은 그냥 얌전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니까. 애국당이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를 하잖아요. 네. 큰 집회할 때는 전국에서 버스를 동원을 해요. 래핑. 래핑한 예, 버스를 동원을 하는데 그 돈 꽤 들거든. 비싸죠. 그러니까 저기가 보니까 돈이 있어. 그게 한쪽으로는 모금인 것 같고 한쪽으로는 누가 돈을 뒤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스폰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선거는 돈이 있으면 돼요. 그래요. 그리고 그건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친박연대 때도 물론 당시에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건재했고 일종의 MB에 의해서 공천학살을 당했잖아. 그때 그 공천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방호예요. 이방호. 이방호가 결국엔 낙선했어. 박사모 때문에 사천에서. 그래서 그 바람에 강기가번이 당선이 됐어요. 박사모의 낙선운동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 홍문종류 같은 그런 왈왈이들 몇 명 공천 아웃시키고 또 차명진 형 같은 그런 막말러들 몇 명 아웃시키고 이들이 갈 데 없으니까는 조원진하고 손잡고 애국당에 뭉치면 이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다니까. 저는 스피커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거기다 선거를 이제 치를 수 보수 있으면 유튜버들 붙고 이러면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되는 거야. 거기 또 누구야? 서머시기 변호사 있잖아. 서석구. 거기도 그거 애국당이더만. 맨날 그 광화문 집회하면 태극기 들고 나오더만. 아니 근데 그래도 그 친박계 중에 그래도 몇 명 핵심은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끌어안죠. 몇 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좀 약간 입김이 센 사람. 뭐 이런 TK는 사람은 끌어안을 거예요. 끌어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송문종을 둬서 뭐 하냐고. 그리고 김진태 약간 갸우뚱할 거야. 저거를 그냥 둬야 될지 그러니까요. 어때야 될지 대안이 없으면 저는 될 텐데. 김진태는 쳐낼 것 같아요. 아 쳐낼 것 같아요. 일단 김진태가 동네에서 지금 현재 인기가 없지. 스코어는 허영 민주당 지역위원장한테 밀려요. 그래서 춘천. 춘천에서 하니까 허영한테 맞불을 지르려면 또 젊고 참신한 사람 찾으면 나오거든요. 나오지. 그렇게 해서 맞불을 붙여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김진태가 이미 밀리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춘천을 뺏어 올려 그래도 저는 뭐 김진태는 쳐내는 시나리오가 정상적인 시나리오. 근데 쳐내면 이제 커질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좀. 근데 이제 총선에 임박해가지고 공천이 끝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도부에서 공천을 잘라내면 그 순간 그 사람 목소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안 실어주거든. 천하의 김진태라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가 컷오프 시키면 대한민국당으로 옮겨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별로 없어요. 그때 정청래 의원실에 계셨잖아. 탈당도 생각하셨어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네. 컷오프가 발표된 첫날 이제 서울 시내 모처에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하루 종일 하는데 의원이 그 얘기는 딱 하나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자유한국당이 당선되는 꼴을 보느니 본다. 내가 그냥 죽고 말겠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나가서는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배수지를 치고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난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당선되는 그런 그림으로 하고 싶진 않다. 계속 탈당 협박을 하면서 이제 뭐 한 것은 사실인데 처음부터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식의 정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너무 홍문종을 저기 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조롱이 아니라 응원을 좀 해줘.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유튜브한테 완전히 휘둘려가지고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다 자유한국당 씹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걸 응원해줘. 응원해줘요? 잘하고 이제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교차 방송도 한번 하고 그래요. 불러다가 펜앤마이크 이런 사람도 불러다가 같이 저기하고 방송도 하고. 신의 한수하고 한번 김용민 TV하고. 애들이 때릴 수가 있어 나를. 난 맞는 건 싫어. 내가. 그러면 결국에는 황교안 당대표의 계획은 실패네요. 다시 분열로 돌아가는 거면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게 이제 공천이라는 마지막 말하자면 이제 관문 여기서 이제 사실은 분열의 요인이 싹 트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은 아예 그런 안될것 역사가 같으니까. 많아 과거에 공천 학살 당하면은 뛰쳐나가가지고 민국당 만들었잖아요 2000년에 민주국민당. 그런 역사가 많기 김광일, 때문에 김윤환 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만히 곱씹어보면 여당에서 유일하게 단일 후보로 나온 게 박근혜밖에 없어요. 그전에 항상 누군가 탈당해서 이인재라든지 뭐 이회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누군가 방해를 했는데 박근혜가 대선을 치를 때는 정말 이 보수 쪽에 보면 박근혜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드문 경우였고 지금 와서는 우리가 욕하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 박근혜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나 이 표의 응집력, 그 다음에 조직을 엮어내는 능력으로 저는 대선을 치렀다고 생각하는데. 야 생각해보니 그러네. 92년부터 시작해서 예, 92년에 없어요? 저기 이제 정주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권에서. 그래서 항상 있었는데 박근혜가 다 정리하고 혼자 출마해서 선거에 이긴 것이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없기 때문에 황교안 정도의 리더십으로는 이런 상황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비대위로 가게 될 것이다. 황교안 체제는
총선을 치르지 못할 거라고 일단 우기겠습니다. 아, 총선을 치르지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공천 분쟁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시끄럽겠죠. 뭐 민주당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시끄러울까봐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있는 사람에게 누가 도전자가 있으면 네. 무조건 경선을 붙이는 걸 룰로 한다는 거 그러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혁신 공천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모든 공천 권한을 쥐고 사람들 마구 쳐내고 소위 386이라고 불리는 젊은 그룹들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갖다 심어서 된 거였거든요. 근데 경선을 하면요. 현역이 100% 유리합니다. 뭐 신인한테 가산점 20%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이기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 임박해가면서 갖게 될 가장 큰 문제는 세대교체의 국민적 열망을 담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서 소위 이제 586이라고 불리는 30대 때부터 출마를 해서 정치를 한 20년 동안 해왔던 사람들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좀 봐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을 이해찬 대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어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는 절반을 물갈이해서 40대 이하가 16명 시의원 중에 8명인 구조를 이해찬 의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공천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거뿐만이 아니고 공천도 상대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동안의 총선 때 공천의 역사를 보면 서로 간의 물갈이 혁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상대 쪽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서로 지켜보거든. 근데 한쪽이 물갈이를 세게 하면 그게 다른 한쪽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한국당에서든 민주당에서든 어느 쪽에서든 먼저 물갈이 뭐 혁신 이런 걸 세게 들고 나오면은 그게 이제 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근데 어느 정당이든 이 당 대표의 물론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좋은 말을 민주당이 만들어냈는데 당 대표의 룸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룸 정도가 아니고 정권을 가지고 이 이른바 이제 개혁 혁신 공천 이런 걸 할 수 있었듯이 그런 룸이 일정하게는 있어야 거기에 뭐 세대 교체 이 변수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새로운 무슨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물론 이제 비례대표라는 룸이 있어요. 근데 비례대표라는 룸이 너무 좁아. 그러잖아. 너무 좁아서 지역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룸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아마도 나올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 비례대표도 경쟁을 붙여야 돼요. 뭐 누군가 꽂아주고 밀어주고 이런 일은 없어야 돼. 이거 그거 잘못 건드리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점, 그 점을 또. 이제는 그런 게 어렵지. 그 뭐 한국당은 아직 그런 잔재가 남아 있는데 이제는 좀 어렵죠. 민주당은 중앙위랑 국민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들도 뽑을 거라. 지난번 총선부터 조금 달라졌잖아요, 민주당도. 예. 과거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그림은 대강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중앙위 때는 A, B, C 블록을 나눠서 A는 무조건 당선, B는 왔다 갔다, C는 안 되는 그룹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서 그러고 이제 그 당시 박영선 의원 등 최고위원들이 자기가 추천해 놓고 김종인 당대표가 추천한 것처럼 중앙위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모든 블록이 무너지고 그냥 있는 사람들 다 투표를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C 블록에 있던 재윤경 의원이 연설 하나로 A 블록 그러니까 순위권을 붙은 거고 김현건 의원도 사실 그래서 이 당선 안 되는 권에 있다가 본인이 연설과 그때까지 본인의 그 노력으로 그걸 인정받아서 비례돼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고 당대표에게 4자리를 줍니다. 지난번 선거 기준으로는. 그리고 여기 제일 웃기는 건 문재인 전 대표 당시에 지금 대통령 단 한 명도 공천을 못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 고르는 사람은 안 됐다. 문재인을 안 된 게 아니라 추천 권한 자체를 아예 주지 않았어요. 거기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문재인 대표가 추천하신 분이다라고 했지만 그때 이제 손혜원 의원이 거기서 용감하게 문재인 전 대표한테 전화를 현장에서 해갖고 혹시 대표님 누구누구 추천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난 한 사람도 추천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한 사람도 추천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어그러져서 이번에는 중앙위에서 후보군을 제가 알기로는 한 30등까지를 뽑고 그 사람들을 국민투표나 여론조사 형태로 붙여서 순번을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럼 비례대표는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어떤 겁니까? 비례대표를 신청을 받죠, 당에서. 신청을 해서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 심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인 점수 배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만
80명, 50명 정도 그룹을 잘라서 중앙에 낼 거고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고 이런 형태로 아, 할 겁니다. 거기서 투표를 하는군요. 우리 한번 문재인 신청해 대통령. 보시려고요? 아니. 방금 문재인 정치는 대통령 틀렸어요. 예. 그 성대모사를 했더니 홍준표 닮았다. 약간 홍준표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홍역입니다. 이건 바이러스예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대통합 아니야 대통합. 그래서 내가 홍준표 흉내를 냈거든. 그러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닮았다는 거야. 이게. 그럼 두 개를 붙여서 해보세요. 본인이 바이러스 걸린 것 같은데. 그런가? 최고는 동시에 2명.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명령어랑 안 맞아. 두 개를 붙여서 한번 해보시라고.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김용민 성대모사는 끝났다 이제.